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장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되게 많이 오셔서 되게 당황스럽네요. 제가 이런 외부에서 발표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뭔가 어색할 수 있는데 그냥 서로 대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빈자리 있으면 앉으셔도 될 것 같은데 뒤에 잘 들리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발표를 할 거는 앵귤러 2에 대한 건데요. 앵귤러 2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혹시나 프로젝트에 쓰려고 하면 써먹을 정도까지는 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혹시 앵귤러 1 써보신 분 계세요? 되게 많네요. 현업에서 프로젝트로 쓰고 계신 건가요? 리액트 써보신 분? 오히려 리액트가 더 적네요. 좀 더 부담스러워졌는데. 네, 일단 저는 삼성 SDS에서 6년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은 그만뒀습니다. 지금은 프리랜서로 블로그를 하고 있고요. 이것저것 잡일도 하고 오버워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버워치 재밌죠. 제가 회사에 있을 때는 TV 플랫폼에서 자바스크립트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했었어요. 그때 좀 자바스크립트 쪽 공부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서버 쪽으로 옮기면서 리테일 솔루션 쪽에 백엔드랑 프론트엔드를 구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리랜서로 있으면서 스타트업에서 한번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 보신 분 있나요? 이게 롯데시네마일 텐데 동작 인식하는 스타트업이었어요. 이렇게 손가락을 인식을 해서 영화 예고편을 보여준다든지 하는 그런 스타트업 회사였는데, 여기에서 뭔가 데이터가 많이 쌓이는데 되게 좀 많더라고요. 분당 많으면 몇십 메가씩이 그 영화관 운영 시간 내내 계속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풀스택이랑 저 그래프 같은 건 D3를 써서 한번 구현을 했었고요. 여기서는 앵귤러 1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바스크립트 풀스택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민스택도 그렇지만 최근에 미티어도 한번 공부를 하고 있고 이것저것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하고 있고요. 블로그는 좀 제가 여행 갔다 오고 그러느라고 요즘에는 잘 못 올렸는데, 좀 최신 트렌드 쪽으로 자바스크립트나 프론트엔드, 백엔드 모두 좀 재밌는 거 있으면 많이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귤러 2 번역서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번역서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그리고 집에서 개인 프로젝트로 민스택으로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 혹시 앵귤러 1 써보신 분 중에 앵귤러 1을 ES6로 써보신 분 계신가요? 있네요. 잘 되던가요? 뭔가 저만 안 되는 건가요? 찾아보니까 앵귤러 1을 ES6로 쓰면 되게 많이 어려워요. 이게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 테스팅이나 뭐 카르마, 자스민을 돌리고 싶은데 일단 ES6잖아요. 그러면 컴파일을 한번 해줘야 되고 걔를 카르마로 넘겨야 되고, 이게 그렇다고 웹팩으로 다시 묶자니 그러면 또 어디에서 에러가 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세팅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좀 이따가 기회가 되면 한번 좀 도움을 좀 구하고 싶네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앵귤러 2의 진행 상황, 그리고 앵귤러 2의 도입에 대해서 어떤 장애물이 있고, 또 앵귤러 1 대비는 뭐가 나아졌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안 드릴 내용은 앵귤러 1은 따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되게 많이 반 이상은 써보신 것 같은데, 그리고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이 오늘은 없어요. 이게 NG 업그레이드라고 앵귤러 1을 2로 그대로 옮길 수 있는 뭔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잘 동작하는 걸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라이브러리랑
비교도 일단은 안 할 예정입니다. 앵귤러 2만 좀 집중을 할 거고요. 자, 앵귤러 2로 다시 돌아가서 자, 퀴즈입니다. 빨리 드신 분에게 책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앵귤러 2의 최신 버전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거죠? 네, 파란 옷 입으신 분. 2.1.2요? 네, 틀렸습니다. 2.2요. 어느 분이죠? 네, 받아가시면 되고요. 네, 이거 4장 남았는데 이거 저기 등록 부스에 가면 한빛미디어 책이 되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골라서 가져갈 수 있대요. 좋은 걸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앵귤러는 지금 현재 버전으로 2.2.0까지 나왔습니다. 2.0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2까지 나왔어요. 지금 이게 GitHub을 기준으로 본 거고요. GitHub에는 앵귤러 공식 GitHub에는 2.2.0까지 나왔고 npm에는 2.1.2까지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2.1.2까지 나왔는데 일단 GitHub 기준으로는 2.2.0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버전이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게 좀 문제가 있는데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식 사이트에 있는 퀵스타트인데요. 퀵스타트의 패키지.json을 보면 여기는 또 2.1.1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있죠? 2.1.1 기준으로 나와 있고 네, 여기서 보면 얘는 공식 GitHub이에요. 여기는 2.2.0에 RC 0까지 나왔습니다. 보면 최근에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대부 디펜던시가 엄청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상하게 앵귤러도 쓰고 있고 보어는 요즘에 안 쓰는데 보어도 있네요. 걸프도 있고 뭔가 좀 쓰기 이상하게 돼 있어요. 카르마, 리액트도 있네요. 네. 그래서 일단 샘버 얘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샘버 들어보신 분? 거의 없네요. 샘버가 시멘틱 버저닝이라고 2.0 파이널이 나올 때쯤부터 해가지고 자기네들도 샘버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드가 샘버를 지금 쓰고 있죠. 이게 메이저 마이너 패치로 이게 점으로 세 자리를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저에는 호환되지 않는 API의 변화. 그러니까 이전에는 얘가 돌아갔었는데 다음 버전에는 얘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안 돌겠죠. 그런 경우엔 메이저 버전을 올린다. 그리고 돌아는 가는데 다른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마이너 버전을 바꾸고 패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버그의 수정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좋은 점은 요즘에 프론트엔드나 백엔드나 쓰다 보면은 디펜던시 관리가 되게 귀찮잖아요. 엄청 귀찮은데 이게 뭐랄까 버전이 바뀌었어요. 근데 버전이 바뀌는 뭔가의 기준이 없으면 바뀐 버전을 내가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 번 더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패치가 버전이 하나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쓰는데 별로 부담감이 없겠죠. 그리고 마이너가 올라갔으면 한 번 더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에러가 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메이저 버전이 만약에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만약에 버전을 올리면 돌던 기능이 안 돌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버전을 갖고서도 이걸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로 샘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버저닝 자체에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뜻이고요. 이거 관련된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 한번 정리를 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내용이 되게 어렵진 않아요. 되게 심플한 거라서 문제는 앵귤러 2부터 시멘틱 버저닝을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잘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좀 이따가 어떻게 안 지키고 있는지는 한번 다시 볼게요. 일단 장애물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빠르고 지속적으로 크게 바뀐다는 게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빠르고 지속적인 건 좋죠. 근데 크게 바뀐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이게 지금 앵귤러 2의 버전이에요.
버전을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가 2.0 알파 버전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가서 RC0 여기가 이제 배포판이 시작을 했고 RC 파이널이 아마 9월이었나? RC5인가? 파이널이라고 얘기가 나왔던 게 아마 이쯤일 거예요. 근데 보면은 여기 날짜가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되게 빨라요. 너무 빨라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패치 버전이 올라가고 마이너 버전, 아까 그 샘버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 기준에서도 너무 빨리 올라가고 한 달이 2.0 이후부터 한 달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2.2까지 나왔죠. 11월 2일자로 2.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2.1 버전하고 2.2 버전하고 뭔가 같이 진행되는 애들이 계속 있어요. 여기 보면 날짜가 겹치는 애들이 있는데 10월 20일에 보면은 여기 2.2.0이 베타가 나왔는데 2.1.1이 또 나왔어요. 여기 일주일 후에 보면 또 2.2대 버전이 바뀌었는데 2.1대 버전이 또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뭔가 프로젝트에서 쓰기 위해서 앵귤러 버전을 좀 확정을 무슨 버전을 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네가 너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체인지 로그를 한번 보면은 얘도 깃허브에 있는 공식 사이트예요. 체인지 로그를 보면은 엄청 많이 있어요. 버그 픽스도 있고 피처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 코드 리팩토링 뭐 이런 브레이킹 체인지스가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브레이킹 체인지스입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얘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뭔가 앵귤러 2 자체에서도 크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킹 체인지라고 그 아까 체인지 로그에 그걸 남겨요. 보면 2.0 배포판이 나온 이후에도 브레이킹 체인지가 계속 바뀌고 있죠. 사실 버그 픽스나 피처가 많다는 거는 앵귤러 2를 많이 신경을 쓴다는 거니까 그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브레이킹 체인지스가 너무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봤는데 되게 많아요. 일단 녹색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녹색이 좀 많은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브레이킹 체인지스가 어떤 게 있냐면 5월 2일일 거예요. 저때 앵귤러 CLI가 나왔어요. 앵귤러 CLI도 기존에 있던 패턴을 많이 뒤집는 툴이 나온 거고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앵귤러 파이널이 나오기 조금 전에 한 달쯤 전에 NG 모듈이 나왔어요. NG 모듈이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파이널은 나왔는데 파이널이 나온 지도 지금 9월이니까 한 달, 두 달쯤 됐나. 근데 그 직전에 NG 모듈이 나오고 앵귤러 CLI가 나오니까 파이널이라고는 했지만 사람들이 써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게 크게 바뀌었으니까 그 이전 게 다시 안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 이게 지금 제가 번역을 하고 있는 책이에요. Angular 2 Development with TypeScript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원래 2016년 10월 1일 날 원서가 나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미뤄졌습니다. 12월 1일로 한 2달 밀렸어요. 원서 자체가 출간이 늦어졌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 초판을 받아서 봤는데 이 초판이 나올 때쯤만 해도 CLI나 NG 모듈이 없었어요. 근데 CLI랑 NG 모듈이 들어오면서 개발 방식이 아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책이 의미가 없잖아요. 안 그래도 IT 쪽은 기술이 너무 빨리 바뀌는 와중에 가이드북이 아직 제대로 나온 게 없을 거예요. 이미 나와 있는 앵귤러 2 책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CLI나 NG 모듈이 아예 없다면 이건 별로 가이드북으로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얼마나 크게 바뀌었는지는 좀 이따가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언어가 문제죠. 타입스크립트가 참 그렇죠.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가 땄는데 왼쪽 아래에 보시면 여기가 퀵스타트 페이지거든요.
근데 언어를 3개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타입스크립트랑 자바스크립트랑 다트를 또 지원을 합니다. 다트 들어보신 분 계세요? 좀 있네요. 다트가 뭔가 했어요. 다트 이게 순서도 조금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입스크립트가 지금 제일 위에가 있죠. 지금 앵귤러에서 제일 밀고 있는 건 타입스크립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이전 랭귀지랑 호환을 위해서 좀 남겨놓는 것 같고, 다트는 최근에 그 다트, 앵귤러 다트 관련해서 공식 부서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트 자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퀵스타트의 주소를 보면 체계가 똑같아요. 앵귤러 IO에 도큐먼트에 저쪽은 최신 퀵스타트인데 이 가운데만 바뀌어요. 그래서 타입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다트가 거의 동등한 레벨로 있기는 한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일단 타입스크립트가 제일 위에 올라가 있기는 합니다. 문제는 이제 타입스크립트랑 다트를 써야 되느냐인 거죠. 좀 비슷해요. 다트 자체도 컴파일해서 자바스크립트로 변환이 되는 랭귀지이기도 하고, 타입스크립트도 그렇죠. 타입스크립트에서 이름이 타입스크립트잖아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약간 타입에 대한 명확한 지정이 없으니까 그거를 어떤 랭귀지 차원에서 보완을 하겠다인 게 타입스크립트인 건데,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타입스크립트 자체는 자바스크립트의 슈퍼셋인데 타입스크립트에 대해서 뭐 그렇게 무서워할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좀 싫어요. 어렵잖아요. 뭔가 랭귀지 자체도 분명히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거고, 공부하기 싫다는 게 아니고,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앵귤러 1을 ES6로 쓰는 것만 해도 되게 중간 단계가 필요해요. 이전에 있던 카르마 같은 게 안 돌거든요. 지금 타입스크립트랑 다트 같은 경우에도 브라우저에서 그대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없죠.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면. 그래서 다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트는 확장자가 DART야, 다트. 그리고 타입스크립트는 TS죠. 그럼 얘네를 브라우저에서 쓰려면 걔네를 불러와서 걔네를 컴파일하는 애를 다시 불러와야 돼요. 라이브러리 자체를. 그러니까 뭔가 한 단계가 더 필요하다는 건데, 네, 아무튼 근데 타입스크립트랑 다트의 장점이 있기도 하고 구글에서 밀고 있죠. 근데 그러면 얘를 정말 써야 되느냐? 그러면 타입스크립트가 왜 나왔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원래 앵귤러 2의 처음 시작은 @스크립트였어요. @스크립트라고 어노테이션 있잖아요. 얘가 붙으면서 @스크립트라는 걸로 처음에 발표를 했거든요. NG 컨퍼런스 2015에서 발표를 했는데, 원래 @스크립트에서 지향하는 바는 이랬어요. ES5, 기존에 있던 ES5를 기준으로 6로 확장을 하고 타입에 대한 부분을 확장을 하고 어노테이션까지 확장을 한다. 이게 @스크립트의 원래 방향이었죠. 구글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문제는 이 시기에 타입스크립트가 같이 있었어요. 어노테이션 부분은 타입스크립트에 그때는 없긴 했는데 타입스크립트가 비슷한 걸 하고 있었죠. 클래스도 추가를 하고 있었고 ES5, 6 타입스크립트 이 원까지는 비슷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시기에 에스크립트에서 원하는 노란 선과 타입스크립트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가 겹치는데 일부가 안 겹치는 이런 현상이 있었죠. 이제 타입스크립트나 에스크립트나 일단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니까 일단 뭔가 사람들의 거부감이 있을 텐데 자기들끼리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합치기로 합니다.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랑 해서 얘네 두 개를 합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앵귤러 2의 어느 버전 이후부터 타입스크립트를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고 이 타입 부분과 어노테이션 부분을 타입스크립트 1.5 이상에서 1.5부터 아예 통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에스크립트랑 타입스크립트랑 따로 돌던 걸 1.5로 합치고 앵귤러 2는 타입스크립트 1.5부터 그냥 간다로 가게 됩니다. 퀴즈 한 번 더 해볼까요?
타입스크립트의 현재 버전, 최신 버전은 얼마일까요? 그냥 찍어도 될 것 같은데. 네? 1.6? 아닙니다. 더 올라갔어요. 네. 1.7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네. 2.0보다 더 올라갔어요. 2.0.7. 네? 2.0.7. 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2.2. 아, 그거보다 낮아요. 넘어가셨네. 네. 네, 2.1입니다. 찾아보고 계셨네. 이게 세 자리 버전을 쓰면 보통 요즘에는 센 버를 쓴다고 보면 되는데, 그럼 이제 또 문제가 있죠. 메이저 버전이 바뀌었어요. 2.1.0으로 메이저 버전이 바뀌어서 이게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이게 1.5.0 버전이 나온 게 8월 30일이었고 2.1.0 버전이 나온 게 어제네요. 11월 4일에 네, 11월 4일 날 나왔습니다. 버전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앵글러 다트는 도대체 뭐냐? 미스코 해블이죠. 앵글러 1을 만들었던 미스코 해블인데 이 사람이 한번 스택 오버플로우에 글을 남긴 게 있었어요. 앵글러 다트랑 앵글러 JS가 뭐가 다르냐? 앵글러 JS는 이제 앵글러 1을 얘기를 할 때 앵글러 JS라고 했었죠. 근데 앵글러 2부터는 JS를 뺐어요. 그냥 앵글러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로는 원래 앵글러 다트가 앵글러랑 2랑 같이 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앵글러 다트에서 이쪽에서 뭔가 시도를 했을 때 괜찮았던 거를 앵글러로 다시 병합을 한다라는 얘기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식 NG 컨퍼런스 발표에서도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 일단 타입스크립트를 메인으로 밀고 있는 것 같죠. 그러면서 다트를 동시에 가고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도 보면은 다트가 같이 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고 일단은 다트도 공식 원어로 지원을 하고 공식 지원 부서도 생겼어요. 하지만 아직 다트 자체는 빨간색인데 앵글러 2는 지금 구글 트렌드에서 올라가면서 타입스크립트가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근데 다트는 아직 많이 올라가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입스크립트랑 다트를 꼭 써야 되나를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일단 타입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 깔끔하죠. 뭔가 어려워 보이는 문구는 없는 것 같아요. 컴포넌트를 불러와서 이 셀렉터에 있는 애를 집어다가 템플릿을 얘로 바꾼다. 익스포트 끝. 다트도 비슷합니다. 다트도 임포트 하는데 얘는 좀 다르죠. 다트를 불러와서 컴포넌트 선언도 비슷하고 익스포트도 갑니다. 근데 문제는 자바스크립트예요. 자바스크립트는 뭐 ES6가 아닌 건 둘째 치고 그 어노테이션으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결론으로 봤을 때 타입스크립트랑 다트가 있는데 얘도 브라우저에서 돌 땐 자바스크립트일 거잖아요. 어쨌든 자바스크립트로 어노테이션이 구현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굉장히 뭔가 우겨 넣고 있는 느낌이에요. 전역으로 앱을 선언을 하면서 이 앱 컴포넌트 프로퍼티를 붙이는데 앵귤러의 코어에 컴포넌트에 있는 생성자를 쓰고 클래스의 컨스트럭터 얘가 컨트롤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쓰고 있는데 뭔가 굉장히 우겨 넣은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이렇게 비교하면 저라도 타입스크립트를 쓸 것 같아요. 좀 모양이 이상하죠. 그리고 NG 모듈을 구현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최근에 너무 빨리 바뀌었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을 하는 겁니다. 다트는 NG 모듈에 대한 예제가 아직 없어요. 타입스크립트를 보여요. NG 모듈을 보면 NG 모듈도 심플해요. 임포트 하고 모듈을 선언을 해서 익스포트 끝. 자바스크립트가 또 문제예요. NG 코어에 NG 모듈에 뭘 넘기고 네. 개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좋아하는데 별로 쓰고 싶지 않게 생겼죠. 부트스트랩하는 랭귀지도 이게 코드도 비슷합니다. 부트스트랩이 그 앵귤러
랩핑하고 시작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보면 여기도 타입스크립트랑 다트는 단순해요. 문제는 자바스크립트죠. 뭐 이벤트 리스너를 다는 것 자체는 뭐 여기는 생략 가능하다고 해도 NG 플랫폼 브라우저 다이나믹에 NG 플랫폼 브라우저 다이나믹을 다시 호출하고 부트스트랩을 하고 이게 그 공식 가이드에 있는 코드예요. 그 공식 가이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를 이래도 쓰고 싶으신가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새로운 툴이 나오고 개발 방식이 변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마이크 브로치라고 이 사람이 앵귤러 CLI 컨트리뷰터예요. 회사는 구글이 아니고 다른 데 있던데 이 사람이 트위터에서 한번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앵귤러 2를 쓰려고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뭐가 있을까? 일단 other interest는 그거예요. 뭐 다른 데 더 관심이 있다. 난 리액트를 쓰고 싶고 엠버를 쓰고 싶고 앵귤러 2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다가 사실은 제일 컸어요. 근데 이건 뭐 그렇다 치고 일단 도큐먼트가 많이 없다. 그쵸? 일단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는데 가이드를 낼 수가 없죠. 너무 복잡하다. 앵귤러 1 써보신 분들은 되게 복잡하죠. 일단 앵귤러 1을 쓰기 위해선 그 앵귤러 1의 철학을 알아야 되잖아요. 얘네가 뭐 어떤 경우엔 디렉티브를 쓰고 어떤 경우엔 서비스를 쓰고 뭐 필터는 뭐고 팩토리는 뭐고 복잡하잖아요. 이게 너무 복잡하다가 22%였고 자 퀴즈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귀찮다? 귀찮다는 아닙니다. 디버깅. 두 번째에 들어간다고 하죠. 되게 눈치가 빠르신데 툴 브라우저 지원이요? 어느 분이죠? 네. 시작하기 어렵다. 환경 설정. 뭔가 앵귤러 2를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을 때 아니면 다른 뭐 스프링이나 다른 걸 쓸 때도 회사에서 쓸 때 어떻게 하세요? 누군가 한 명이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거 되니 많이 아직도 안 되니 왜 안 되니 그리고 만약에 어떻게든 돌아가는 걸 잡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시작하자 하면 폴더가 막 꼬이기 시작하죠. 누구는 파일을 여기다 넣고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일단 환경 설정이 뭐 다른 데 관심이 있다 이거 말고는 제일 큰 문제라고 사람들이 응답을 했었습니다. 이걸 CLI가 위에 두 개를 커버를 해요. 환경 설정과 뭔가 이 프로젝트 관리의 어려움을 CLI가 커버를 한다고 나왔습니다. CLI인데 CLI GitHub이에요. GitHub에 있는 문서를 보면 일단 버전이 1.0.0의 베타의 19의 3이에요. 아까 샘버 자체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메이저 마이너 패치 뒤에 대시를 연결하고 뒤에 부가 설명을 쓸 수 있다. 근데 너무 많아요. 베타에 19에 다시 3을 붙였어요. 앵귤러 자체가 굉장히 샘버를 쓴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잘 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베타 버전입니다. 베타 버전인데 이게 문제죠. 이러는 동안 뭔가 가이드하고 있는 책은 쓰려고 하는데 베타래요. 베타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죠. 얘네 보면 1.0.0으로 일단 하고 싶은데 내용이 계속 추가되니까 베타 버전을 계속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CLI가 커버하는 영역입니다. 되게 많이 뭔가를 하고 있죠. 뭐 인스톨이나 유세이지 같은 경우에는 CLI 자체의 인스톨을
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새 프로젝트를 만들고 뭐 컴포넌트를 만들고 라우트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밑으로 가서 GitHub에 디플로이를 하고 뭐 린트나 뭐 오프라인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프로젝트 어셋이나 글로벌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전역으로 세팅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걔네들을 원래 IDE가 하던 거를 CLI가 커버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드도 관여를 해요. 빌드 자체에도 관여를 하고 번들링까지. 그리고 테스트도 유닛 테스트나 엔드 투 엔드 테스트도 프록시, 백엔드 프록시까지 CLI가 전부 커버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하고 있어요. CLI를 보면 원래 보일러 플레이트를 만들 때 틀을 잡잖아요. 이 틀을 잡을 때 뭐 npm에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제너레이터나 요맨이나 뭐 min.js 같은 거를 갖다가 틀은 이렇게 잡고 시작한다고 일단 봅시다. 그리고 나서 컴포넌트를 만들 때는 뭔가 컴포넌트를 만들면 그냥 IDE에서 파일 추가하잖아요. 템플릿을 만들고 뭐 스타일은 이렇고 얘네를 IDE에서 할 거고 빌드는 뭐 걸프나 그런트나 웹팩을 쓴다고 하고 유닛 테스트, 엔드 투 엔드 테스트는 모카나 카르마를 쓴다. 뭐 서버를 돌릴 때는 노드.js로 그냥 쓰든가 라이트 서버나 웹팩 데브 서버를 요즘엔 좀 많이 쓰죠. 이걸 쓰고 디플로이 할 때는 뭐 Git을 쓴다든지 뭐 웹스톰 같은 경우에서는 거기서도 지원을 하죠. 그리고 S3에 그냥 올릴 거라면 AWS 클라이언트 CLI가 있어요. 얘를 쓴다든지. 근데 얘를 앵귤러 CLI는 하나로 커버를 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이전에 있던 툴들을 다 커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쓸 수가 없겠죠. 다른 모듈들을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돌려드릴까요? 일단 앵귤러 CLI 자체의 디펜던시를 보면 사실 새로운 건 별로 없어요. 뭐 웹팩이나 웹팩 데브 서버가 있고, 그러니까 보시면 CLI 자체가 뭔가 서버를 구현을 한다기보다는 사실 웹팩에 있는 데브 서버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명령어를 아예 따로 만드는 거죠. 보면 프로젝트 생성을 할 때 이렇게 그냥 씁니다. ng-new에 프로젝트 네임을 만들면 틀이 그냥 생겨요. npm에서 다운도 받아요. 기본 틀에 대한. 그리고 나서 걔로 이동을 해서 ng-serv를 하면 그냥 서버가 떠요. 끝입니다. 기본 틀은 이게 끝이에요. 되게 쉽죠. 그리고 빌드 같은 경우에도 ng-build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좀 npm이랑 비슷하긴 한데, 그리고 테스트도 ng-test, ng-e2e 테스트가 있어요. end-to-end 테스트죠. 그러니까 결국에 다른 모듈들을 많이 썼던 걸 npm이나 뭐 모카, 웹팩 이런 애들을 그냥 앵귤러 CLI가 다 통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좀 신기했는데 GitHub에 디플로이 하는 걸 얘가 또 그냥 갖고 왔어요. 여기에 메시지까지 쓰면서 바로 디플로이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백엔드 없이 프론트엔드만 갖고서 디플로이를 할 일이 있겠냐마는 아무튼 뭐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더 관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컴포넌트를 새로 만들려면 이 컴포넌트에 만약에 퍼블릭 폴더가 있다고 할 때 이 퍼블릭 안에 얘네들을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르겠죠. 근데 얘는 컴포넌트나 디렉티브, 뭐 파이프, 서비스 얘네를 앵귤러 CLI가 원하는 지정된 폴더에 그냥 잡아줘요. 이거는 좀 이따가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CLI 자체가 굉장히 많은 걸 커버를 하고 있는 거예요. CLI를 안 쓴다면 이걸 다 각각의 모듈들을 다 써야 되겠죠. 근데 CLI 자체가 이걸 다 커버하고 있는 겁니다. ng-new 같은 경우에 ng-new에 여기 아까 프로젝트 이름이었죠. 얘를 만들면 얘가 패키지 JSON이에요. 그냥 이런 결과물이 나와요. 되게 신기하죠. 그냥 이런 결과물이 그냥 딱 나오고. 스타트 같은 경우도 이건 npm이겠죠. ng-serv로 연결을 시키고 뭐 테스트도 그대로 붙어 있고 엔드-투-엔드 서비스, 디펜던시도 있고 대부 디펜던시도 그냥 다 갖고 가요. 여기 보면 카르마도 있고 자스민도 있고 뭐 이거저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ng 서브를 하면 그냥 이런 화면이 떠요. 서버가 뜨고 이 위에서 앵귤러 2가 도는 걸 그냥 볼 수 있어요. 되게 쉽죠? 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잠깐 껐습니다. 얘인데 그냥 되게 쉬워요. ng new CLI 테스트 이러면 그냥 생겨요. 생겨야 되는데 생길 겁니다. 생겼죠? 보면 파일들을 막 만들고 있어요. 크리에이트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여기서도 보면 타입스크립트가 기본이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인스톨링 패키지에서 잠깐 끊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2단계 여기서 보면 git도 아예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게 인스톨링 패키지 같은 경우에 아까 패키지 제이슨이 있었잖아요. 이 단계에서 npm에서 모듈들을 다 긁어와요. 그래서 ng-new를 할 때 인터넷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노드 모듈들이 다 안 깔립니다. 인터넷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샘플을 미리 갖고 왔어요. 이게 인터넷이 연결 안 됐을 때 보면 그냥 에러를 내고서 그냥 멈춰버리거든요. 노드 모듈 자체가 안 깔려요. 인터넷이 없으면. 뭐 다른 부분은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에러가 있을 거예요. 엄청 기네요. 에러가 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만들었으면 여기에 이제 얘네가 생겨요. 뭐부터 봐야 될까? 소스를 보면 여기에 메인 타입스크립트가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서 부트스트랩을 하면서 앱을 끌고 와요. 이 앱은 애초에 만들었던 앱 컴포넌트들입니다. 여기에 모듈을 하나 더 끌고 오고 이건 ng 모듈이죠. ng 모듈은 다시 앱 컴포넌트를 들고 옵니다. 그러면 앱 컴포넌트 자체도 이렇게 생겼어요. 재밌는 건 여기에서 ng 서브라 그랬죠. ng 서브를 돌리면 이게 재밌으니까 볼까요? 그러면 서버가 그냥 떠요. 번들링도 알아서 합니다. 포트, 기본 포트는 4200이에요. 지금은 없죠. 여기서 번들링을 막 해요. 여기 보면 웹팩 뜨고 있죠. 미리 해놓을 거예요. 뭔가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뜬 거예요. 떴죠. 그냥 ng new 프로젝트를 만든 거고 ng 서브만 했는데 그냥 얘가 떠요. 되게 편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ng generate 컴포넌트일까요? 잠시 컨닝을 좀 하겠습니다. 컴포넌트네요. ng 컴포넌트에
my new component. 컴포넌트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CLI에서. 이럴 줄 알고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만들었네요. 여기서 보면 컴포넌트를 새로 만든 거예요. 그럼 이 소스에 추가가 됩니다. 컴포넌트 자체가 폴더를 하나를 따로 만들어서 생성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타입스크립트, 그리고 템플릿, 스타일. 얘는 테스트예요. 열어보면 얘는 describe로 시작을 하죠. before each나. 그러니까 테스트까지 아예 다 만들어주고 기본 앱 모듈에 얘를 임포트까지 시켜줘요. 안 쓸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CLI를 쓴다면 모두가 똑같은 폴더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ngG의 필터에 my new 필터. 필터가 없네요. 필터. 디렉티브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폴더를 어떻게 쓰자라는 구성이 없더라도 모두가 CL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디렉티브 자체도 타입스크립트가 하나 생기고 테스트용 파일이 또 하나가 생기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커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만든 지 얼마 안 됐다. 아직 참고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다는 거.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CLI 자체가 앞으로 구현을 하려고 하는 건 오프라인 템플릿 컴필레이션이라고, 얘는 요새 프로그레시브 웹 같은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템플릿 자체를 한 방에 바인딩을 해버리면, 번들링을 해버리면 얘네가 파일 자체가 커지잖아요. 얘네를 타이밍을 뒤로 늦추는 거예요. 레이지 로딩이나 템플릿 자체를 뒤로 늦춘다든지, 아니면 서드 파티를 좀 더 지원을 하고 앵글러 업그레이드 자체도 이제 CLI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장애물은 이제 문법이 변한다는 거죠. 이게 앵글러 2 자체는 컴포넌트 이게 표준으로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디렉티브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앵글러 2에도 디렉티브가 있어요. 대신에 방식이 달라집니다. 여기 보면 어노테이션으로 마우스 엔터나 리브 같은 게 표현이 되죠. 근데 동작하는 걸 보면 똑같아요. 그리고 데이터 바인딩이 달라졌는데, 앵글러 1의 문제는 너무 많은 2way 바인딩에 의한 워치의 과부하가 걸려서 성능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앵글러 2는 기본적으로 1way 바인딩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컴포넌트에서 돔으로 가는 건 대괄호로 쓰고, 돔에서 컴포넌트로 가는 건 괄호를 써요. 좀 달라진 부분이. 여기까지도 1way 바인딩이고, 두 개를 같이 쓰면 2way 바인딩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앵글러 자체를 설명을 하려는 게 아니니까 조금 달라졌다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스테리스크랑 템플릿 신텍스가 좀 달라졌는데, ngif나 ngfor나 ng스위치 같은 경우에 앞에 아스테리스크가 붙는 걸로 달라졌어요. 근데 ngif 같은 경우에는 대괄호를 쓰는 거랑 사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빌트인 디렉티브 같은 경우에 좀 더 가독성을 위해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ng 모듈인데 이게 문제. ng 모듈 같은 경우에 이걸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래 ng 코어에 있는 컴포넌트를 가지고서 컴포넌트를 구성을 했어요. 얘들을 가지고 엘리먼트를 만들었죠. 이게 2.0.0 RC5 이전까지입니다. 근데 ng 모듈이 생기면서 컴포넌트랑 엘리먼트 구성 이 단계에서 ng 모듈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 기능적으로 좀 공통된 부분이 있는데 임포트를 계속 한다는 거죠. 컴포넌트 구현을 할 때 이쪽에서 비슷한 부분을 계속 구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걔네를 모듈로 묶어서 걔네를 쓰자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문제는 컴포넌트를 모듈 없이 쓸 수 있느냐인데 쓸 수 없어요.
만약에 어떤 모듈에 속한 컴포넌트, 어느 모듈에도 속하지 않은 컴포넌트가 있으면 에러를 뱉는다고 하더라고요. 최소한 루트 모듈이라도 속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좀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아직은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NG 모듈이 지금 제일 크게 바뀐 부분인 것 같아요. 파이널이 나오기 한 달 전쯤에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앵귤러 2의 이제 장점을,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앵귤러 2를 써야 되느냐? 이러려고 앵귤러 2를 쓰는 게 아닌데. 자, 속도가 사실은 제일 관심을 많이 끌었었죠. 이거 NG 컨퍼런스 2015에 나왔던 건데 보신 분 계세요? 이거 영상? 보시면 원래 앵귤러를 쓸 때 제일 빠른 방법은 앵귤러랑 리액트를 같이 쓰는 거였죠. 근데 앵귤러 2에 대한 데모가 한번 나왔는데 일단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앵귤러 1의 뷰 자체를 리액트로 연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앵귤러 2래요. 되게 빠르죠. 신기하죠. 이거 보고 대단하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리액트한테 속도로 까일 일이 없겠구나. 근데 문제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되게 실망스럽게도 오류가 있었어요. 이전에 있던 코드에서 원래 이게 큰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얘를 어떤 서버에 한번 응답을 갔다 오면 그 값을 랜덤으로 바꾼다였는데 앵글러의 리액트를 쓴 코드에 지연 시간을 500으로 설정을 해놨던 거예요. 이러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이 유튜브 가면 볼 수 있는데 정정을 했어요. 뒤에 다시 붙였어요. 그리고 난 테스트입니다. 되게 목소리가 풀이 죽었죠. 애매하죠 이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And I'm not even going to run the profiler, I'm just going to let you see it daily. So I'm going to click the search all month button. Okay. And here is the Angular 2 example. To my eye, the Angular 2 example does look 좀 애매하죠. faster for this particular example. 이 마지막 말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예제에서는 앵글러 2가 조금 빨라 보인다인 거예요. 이 예제 자체가 사실 앵글러 팀의 지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최적화를 한 거고 리액트는 어떻게 됐는지 사실 모르는 거고 이게 좀 그렇습니다. 공식 발표를 할 때도 원 대비로 이런 점들을 많이 쓴다고 해요. 뭐 체인지 디텍션이 달라졌고 버추얼 스크롤링이나 뭐 레이지 로딩 서버 사이드 렌더링 인식이 더 빠르다. 그래서 첫 로딩이 2.5배, 4.2배, 뭐 5배 이상 빠르다. 하지만 사실인지가 문제죠. 앵글러 4에서 이게 제커리 채플이라고 앵글러 모니터링, 성능 모니터링 하는 툴을 컨트리뷰트 하는 사람인데 1.2부터 1.5까지 성능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페이지 로딩 속도를 측정을 해봤는데 이런 속도가 나왔습니다. 평균이 이렇고 그래프로 그려보면 1.4에서 성능 개선이 한번 크게 있었어요. 여기서도 보면 지금 90% 이상 줄었죠. 그래서 사실 앵글러 2가 나온 것도 얼마 안 됐지만 1도 계속 바뀌고 있고 성능 비교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건 딥트리 순환하는 예제인데 1.3이잖아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뭐 2가 빠르고 캐시를 쓰면 더 빠르고 베이스라인은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최적화된 코드예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1.3이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버추얼 스크롤링 테이블이라고 이게 화면에 보이고 있는 돈만 새로 그리는 그런 코드로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 2가 빠르다. 하지만 알 수 없어요. 앵글러 1이잖아요. 버전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으면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던 나중에 시간이 조금 늦어질 것 같은데 조금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된 비교를 한 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앵글러 1.5.8이랑
앵귤러 2의 RC5 버전이랑 바닐라 JS를 비교를 한 거예요. 테이블을 1000줄을 만들고 여기에 1000줄을 값을 교체를 하고 10,000줄짜리를 만들고 10,000줄에 1000줄을 붙이고 뭐 10,000줄의 내용을 비우고를 비교를 한 거예요. 비교적 최신 프레임워크를 썼으니까 이건 좀 믿을 수 있겠죠. 일단 바닐라 JS가 빠르긴 한데 일단은 성능이 빠르다.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리액트를 넣었는데 리액트가 비슷해요. 앵귤러 2랑 리액트는 지금 속도가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한번 더 볼 건 리액트 자체는 뷰만 하는 라이브러리잖아요. 앵귤러 2는 뷰 말고도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프레임워크잖아요. 저는 앵귤러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앵귤러 2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 세션인데 마지막 세션은 아니죠. 마지막인데 이제 앵귤러 2 자체가 지향하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속도도 빠른지 모르겠고 이걸 왜 써야 되느냐. 근데 보면 되게 최신 기술들을 많이 쓰려고 해요. 다이나믹 로딩이나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나 RxJS도 지원을 하고 테스팅, 앵귤러 머티리얼 2도 같이 들어오려고 하고 컴포넌트 자체는 표준을 또 많이 따라가려고 하죠. 앵귤러 2를 쓰면 얘네를 쓸 수 있는 게 자연스럽게 도입을 할 수 있겠죠. 어글이라는 툴을 또 냈는데 얘는 앵귤러 2 디버깅 툴이에요. 얘네가 라우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앵귤러 앱 자체가 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안에 내부 값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이 좀 깨지는데 그냥 보시면 돼요. 이 콘솔로만 찍는 거 말고 이 안에서 값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추적하는 걸 크롬 확장으로 냈어요. 얘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값이 바뀌면 오른쪽에도 그대로 바뀌어요. 앵귤러 2 앱 자체를 테스팅할 때 크게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앵귤러 2를 이렇게까지 보면 써야 될까요? 되게 장점이라고 했지만 사실 장점이 아닌 부분도 있고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성능 측면에서도 그렇고. 제 결론은 프레임워크를 왜 쓰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속도가 최우선이다 그러면 그냥 자바스크립트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뭔가 하나씩 랩핑을 했는데 그거보다 빠른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프레임워크를 쓰는 이유는 일단 생산성이죠. 이걸 쓰면서 이걸 도입하는 수고로움보다 내가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면 그러면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산성, 내가 투자하는 것과 받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앵귤러 2를 쓰면 프로젝트 관리 자체가 체계적으로 변하죠. CLI나 오그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최신 기술 자체도 많이 쓸 수 있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많은 좋은 길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관심을 계속 가질 건데 저는 아직 안 쓸 생각입니다. 누군 안 계시죠? 앵귤러 2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면 간단하게. 네. 네. 데이터 바인딩이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 이건데? 잘 들었습니다. 아유, 그럼. 앵귤러 먹습니다. 이제 안 한다고 막 원래 어제까지 딱 개발하고 안 한다고 했었는데 계속 나오기는 하고 있어요. 원래 저는 그렇게 봤던 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앵귤러 1은 버리긴 할 거예요. 저도 이거를 예전에 공부했는데 지금 리액트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동양은 아직 관심을 끄고 있는 상태라서. 근데 근데 보면 지금 1.3은 되게 성능이 좋아지고 아직까지는 1을 좀 밀고 있어요. 아직은 1을 버리진 않았고 저도 앵귤러 2 빌드 그냥 패스 마켓 해봤는데 따라가기 좀 너무 좋고 2는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그렇게 멀어 보이는 일단
가이드로 삼을 만한 게 많이 없어요. 원은 언젠가 버리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언제냐고 하면 그거는 모르겠고, 사실 원 자체가 구글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구글 내부 팀에서 한 거야? 아니에요. 앵귤러 원은 구글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미스코 에블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이걸 구글에서 가져와서 튜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 자체는 나중에 버릴 거고, 풀을 아예 리팩토링 한 건데, 아까 버전 업 보니까 1.4가 나온 지 사실 좀 됐어요. 1.4에서 성능이 많이